일막 사라진 목소리. 어떤 상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익숙해질 뿐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엔 너무 짧고 포기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10년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대답 없는 침묵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민수는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또 새벽이네.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끌며 복도를 걸었다. 민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10년 전 그날 이후 그는 단 한 번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아내 현주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각자 다른 악몽을 꾸며 살아왔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민수는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화요일이지. 현주는 또 센터에 가려나.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주였다. 지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일어났어요? 응. 차 끓였어. 마실래? 고마워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짧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서로를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딸을 잃은 후 그들은 부부이기 전에 각자의 죄책감에 갇힌 죄수가 되어버렸다. 오늘도 센터에 들를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현주야, 벌써 몇 년째야. 경찰도 센터 사람들도 다들 이제는. 현주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알아요. 다들 포기했다는 거. 하지만 난 못해요. 수아가 어디선가 날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다. 당신도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수아 방 앞을 지나가잖아요. 문 열어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못 열고 지나가는 거.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찻잔을 들어 마시는 소리만이 길게 이어졌다. 10년 전 2015년 5월 3일.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떠났던 그날. 수아는 겨우 7살이었다. 엄마, 저기 회전목마 타고 싶어요. 어린 수아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런데 아빠 기다려야지. 아빠가 화장실 갔다 오신대. 엄마, 저 풍선 사람 봐요. 저기 토끼 풍선이 있어요. 수아야, 엄마 손 꽉 잡고 있어. 사람 많으니까. 네.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갑자기 소리가 커지고 군중의 웅성거림이 거세졌다. 현주가 약간 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가방 좀 봐줄래? 엄마 지갑이. 아, 여기 있네. 수아야? 군중 소리만 들렸다. 수아야, 수아야. 현주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다급하게 외쳤다. 수아야, 어디 있어? 수아야. 단 3분. 엄마가 가방에서 지갑을 찾던 3분 사이에 수아는 사라졌다. 마치 공기처럼,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실종아동센터의 문이 열렸다. 현주가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센터 직원이 현주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 현주 씨. 또 오셨어요. 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직원은 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죄송해요. 이번 주도
특별한 제보는 없었어요. 그렇군요. 현주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현주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제 잘못 같아요. 매일 그 순간으로 돌아가요. 만약 내가 지갑을 미리 꺼내놨더라면, 만약 수아 손을 더 꽉 잡고 있었더라면. 현주 씨, 수아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요? 혹시 아프진 않을까요? 현주는 조용히 울었다. 수아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있을 거예요. 꼭 그럴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며 민수가 물었다. 오늘 센터에서 뭐래? 아무 소식 없대요. 그래. 식탁에 그릇을 놓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주야, 우리 이제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싫어요. 침묵이 흘렀다. 수아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포기했다는 걸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서운해할까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현주야, 현실을 봐야지. 경찰도 전문가들도 다들 10년이 지나면 찾기 힘들다고. 현주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요? 그래서 포기하자고요? 우리 딸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고요? 그게 아니라 당신은 쉽게 말하네요. 당신은 그날 화장실 갔다가 온 거잖아요. 내가 손을 놓쳤다고요. 내 잘못이에요. 민수가 침착하게 말했다. 현주야,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했어.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최선을 다했다면 왜 수아가 없어요? 왜 우리 딸은 10년째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미안해, 수아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현주는 수아의 방 문을 열었다. 수아의 방은 10년 전 그대로였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인형들이 가득한 선반. 현주는 매주 이 방을 청소했다. 마치 수아가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침대에 앉아 베개를 안았다. 너 어디 있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내 목소리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무서워. 내가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 서랍을 열어 무언가를 꺼냈다. 이거라도 들어야 내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어. 옛날 녹음이 재생되었다. 엄마 봐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녹음 속 젊은 현주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와, 우리 수아 진짜 잘 그렸다. 엄마 얼굴이에요. 엄마 웃는 거요. 녹음이 끝났다. 현주가 울면서 말했다. 수아야,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꼭 돌아와.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실종아동센터 김미영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수아와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네, 정말요? 현주가 급히 달려왔다. 무슨 전화예요? 민수가 전화를 계속했다. 어디서 봤다는 거죠? 강원도 속초 쪽입니다.
한 주민이 연락을 주셨는데요. 동네에 10년 전쯤 이사 온 노부부가 있고 그 집에 손녀로 보이는 아이가 있는데 수아의 전단지 사진과 너무 닮았다고 현주가 전화기를 빼앗듯 받으며 말했다. 저예요. 제가 수아 엄마예요. 정말 우리 수아일까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현주에게 말했다. 당장 가자. 지금 당장. 부부는 서울에서 속초까지 3시간을 쉬지 않고 달렸다. 차 안은 긴장감과 기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수아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가봐야지. 만약 진짜 수아라면 우리를 알아볼까요? 침묵이 흘렀다. 10년이에요. 그때 수아는 겨우 7살이었어요. 지금은 17. 우리 목소리도 잊어버렸을까요? 민수가 현주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가 알아볼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현주가 울먹이며 말했다. 무서워요. 만약 아니면 어떡해요? 또 실망하면. 그래도 가야지. 혹시 모르잖아. 차는 계속 달렸다. 차가 멈췄다. 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여기가 센터에서 알려준 주소인데. 저 집인가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작은 해안 마을.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골목길. 그 끝에 하얀색 대문이 있는 작은 집이 보였다. 가보자. 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대문 앞에 섰다. 민수가 숨을 고르고 물었다. 현주야, 준비됐어? 아니요. 하지만 가야죠. 초인종을 눌렀다. 대문이 열렸다. 네, 누구세요? 노인이 물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에서 온 박민수, 이현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무슨 일이시죠?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가 실례지만 혹시 이 댁에 17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집 안에서 걸어 나오는 소녀. 긴 머리, 맑은 눈동자, 수아가 입던 것과 같은 색의 옷. 현주가 숨이 막히며 말했다. 소녀가 문 밖으로 나왔다. 네. 소녀는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낯선 표정.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수아의 어린 시절 사진 속 얼굴과. 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 소녀가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저를 아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내 이름이. 저는 할인이에요. 최할인. 할인. 현주가 무너지듯 말했다. 노인이 두 사람을 막으며 물었다. 실례지만 대체 무슨 일이신지. 민수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다. 저희는 1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딸 수아와 너무 닮아서. 노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뭐라고요?
소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현주가 다가가려 하며 말했다. 수아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엄마야. 소녀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저 정말 모르는데요. 소녀가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두 분,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우리 손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다. 잠깐만요, 제발. 확인만 해보게 해주세요. DNA 검사라도. 죄송합니다. 문이 닫혔다. 현주가 문 앞에서 무너지며 울었다. 수아야, 수아야. 민수가 현주를 부축하며 말했다. 현주야, 일단 진정하자. 우리 딸이에요. 분명 우리 딸이라고요. 그 눈빛, 그 목소리. 집 안. 할인의 방에서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누구예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할인아, 괜찮니? 저를 수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 여자분 목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 손녀 맞죠? 제가 누구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할머니가 할인을 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할인이지. 우리 소중한 손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10년 전 해변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를 데려온 그날을 아무도 찾지 않아서 그냥 키우기 시작한 그 선택을. 바닷가, 파도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현주 옆에 앉으며 물었다. 우리 딸이 맞을까? 현주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그 아이 눈빛 봤잖아요. 수아예요. 하지만 저 아이는 우릴 기억 못해. 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데려올 거예요. 조심해야 해. 저 노부부도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부모예요. 부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10년 만에 다시 찾은 딸.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이 아이를 되찾는 것이 단순히 데려오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현주가 작게 속삭이듯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꼭 데려갈게. 기다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10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막 다른 이름의 아이. 파도 소리가 밤새 들려왔다. 민수와 현주는 속초의 작은 모텔에서 밤을 보냈다. 아니, 밤을 보냈다기보다는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견뎠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새벽 5시. 현주가 먼저 일어났다. 당신 안 자요? 민수가 대답했다. 잠이 안 와. 당신도 그렇지? 네.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수아 맞아요. 분명히.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할 텐데. 그 노부부가 허락할까요?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주야. 만약 정말 수아가 맞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데려와야죠. 당연히. 하지만 저 아이는 우릴 기억 못해. 그리고 저 노부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진짜 부모예요. 혈육이에요. 알아. 하지만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아침 8시. 두 사람은 다시 그 집 앞에 섰다. 손에는 케이크 상자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이렇게 찾아가도 될까? 가봐야죠. 그냥 돌아갈 순 없어요. 민수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아니, 어제 그분들. 현주가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들어가세요. 그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와 얘기할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할인이를 놀라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거실은 아담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액자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에는 어린 할인의 사진이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다. 현주가 그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건가요? 할머니가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한 7년 전쯤 할인이가 10살 때였을 거예요. 그럼 그 전 사진은요?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없습니다. 왜요? 할인이가 우리에게 온 게 그때쯤이거든요. 현주와 민수가 눈빛을 교환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쯤이라면 10년 전? 네. 정확히는 10년 하고도 2달쯤 됐을 겁니다. 어떻게 할인이를 만나게 되신 건가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도 이렇게 아침이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었는데 방파제 끝에 아이가 혼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울고 있었다고요? 네. 옷은 젖어 있고 신발도 한 짝만 신고. 그래서 다가가서 물었죠. 엄마 아빠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멍하니 바다만 보고. 이름을 물어도 집이 어딘지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현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아동이 틀림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찰이 와서 아이를 데려갔고 한 달 동안 신원을 찾으려고 애썼대요. 하지만 찾지 못했군요. 네. 그 아이는 기억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시설로 보내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우리 부부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우리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할인이가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할인이 방에서 나왔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할머니, 학교 가. 아. 할인은 거실에 앉아 있는 현주와 민수를 보고 멈췄다. 어제 그분들. 현주가 일어서며 말했다.
안녕, 하리나. 어제는 미안했어. 너무 놀랐구나. 하리는 불안한 표情으로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말했다. 괜찮아, 하리나. 이분들이 할 얘기가 있다는데 학교는 조금 늦어도 돼. 하지만 민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리나, 우리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10분만. 하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리나. 아니, 우리는 널 수아라고 부르고 싶은데 괜찮을까? 수아요? 응. 그게 우리 딸 이름이었거든. 10년 전에 잃어버린. 하린이 손을 꽉 쥐었다. 저는 최하린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요. 알아. 우리도 알아. 하지만 민수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좀 볼래? 이게 우리 딸 수아야. 7살 때 사진이야. 하린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사진 속 아이는 자신과 똑같았다. 아니, 어렸을 때의 자신이었다. 이게 놀랍지? 우리도 어제 널 보고 너무 놀랐어. 수아와 너무 닮아서. 하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현주가 다가가 하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혹시 이 목소리 기억나니? 현주가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엄마 품에 안겨서 편히 자거라. 그 순간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죠? 이 노래.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데. 현주도 눈물을 흘렸다. 이건 엄마가 내가 널 재울 때마다 불러주던 자장가야. 수아야. 정말 기억 안 나니? 하린이 고개를 흔들었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뭔가 그리운 느낌이. 할머니가 끼어들었다. 하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천천히 생각해. 할머니. 하린은 혼란스러워했다. 한쪽에는 10년을 키워준 할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수아라고 부르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다. 민수가 말을 이었다. 하린아, 우리가 너한테 억지로 뭘 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확인만 하고 싶어. DNA 검사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DNA 검사요? 네. 그러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인지 아닌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검사해 보시죠. 우리도 진실이 알고 싶으니까요. 하린이 놀라서 말했다. 할아버지. 하린아, 괜찮아. 내가 누구든. 우린 널 사랑해. 하지만 이분들도 1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부모야.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해야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주가 다급하게 물었다. 결과 나왔어요? 잠깐만.
민수가 문자를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현주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빼앗아 읽었다. 친자 관계 확률 99.99%. 현주가 주저앉았다. 수아. 정말 우리 수아였어.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10년. 10년 만이야.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10년의 고통, 10년의 기다림, 1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그날 오후, 네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역시, 그랬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도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할인이가 누군가의 아이라는 걸. 언젠가는 진짜 부모가 나타날 거라는 걸. 할인이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그럼 저는 이제. 할머니가 할인을 꼭 안았다. 괜찮아, 우리 할인이. 괜찮아. 현주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인아. 아니, 수아야.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저는 할인이에요. 수아가 아니라. 하지만 너는 우리 딸이야. 우리가 낳았다고 다해요? 저를 키운 건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했어요. 현주가 충격을 받았다. 수아야. 수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최할인이에요. 할인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어른들은 침묵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급했나 봅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 아이도 혼란스러울 겁니다. 저희는 그냥 딸을 되찾고 싶었을 뿐인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하지만 할인이에게는 선택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현주가 울면서 말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찾았는데. 우리 딸인 게 확실한데. 왜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할머니가 현주의 손을 잡았다. 당신의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할인이도 상처받은 아이예요. 기억을 잃고 가족을 잃고 우리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10년이에요. 그래도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그 아이 마음을 얻어야 해요. 민수가 현주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그날 밤 할인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할인아, 할머니야. 들어가도 될까? 네. 할머니가 들어갔다. 할인은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작은 천 조각이었다. 그게 뭐니? 모르겠어요. 제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가 그 천 조각을 받아들었다. 작은 곰 인형의 옷 같았다. 혹시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거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할머니. 응. 정말 그분들의 딸일까요? 수아라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 하지만 전 기억이 안 나요.
그분들도 그 집도 아무것도. 할머니가 할인을 안 했다. 괜찮아.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야. 그리고 설령 기억이 안 돌아와도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분들은 절 데려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하지만 저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요. 나도야, 할인아. 나도.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며칠 후 현주와 민수는 매일 그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다. 할인이 학교 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직접 다가가진 않았다. 다만 그저 바라만 봤다. 10년 만에 본 딸이 저렇게 컸네. 우리가 놓친 10년. 너무 많은 시간이야. 그래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어느 날 할인이 카페 앞을 지나가다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현주와 민수를 봤다. 잠시 망설이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현주가 놀라며 일어났다. 할인아, 앉으세요. 저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매일 여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학교 가는 거 보시려고. 미안해.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아니에요. 저도 사실 신경이 쓰였어요. 그분들이 정말 제 부모님일까 하고.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인아, 너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니? 네. 10년 전 일은 전혀요. 제가 기억하는 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뿐이에요. 그래도 혹시 꿈 같은 거라도? 할인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가끔 이상한 꿈을 꿔요. 놀이공원 같은 곳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 근데 그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아. 그게 수아야. 내 이름. 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천천히 해요.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우리가 성급했어. 네, 시간대로 하자. 감사해요. 그리고 할인이 가방에서 그 1000조각을 꺼냈다. 이게 혹시 아세요? 제 서랍에서 찾았는데. 현주가 그걸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건 수아가 가지고 다니던 곰 인형 옷이야. 꼬모라고. 수아가 제일 좋아하던 인형. 정말요? 응. 실종 당일에도 들고 있었어. 근데 인형은 못 찾았고. 이 옷 조각만. 할인이 1000조각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이상해요. 이걸 보면 왠지 마음이 편해져요. 현주가 할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아야, 천천히 기억해보자. 우리 같이.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할인을 처음 만난 날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젖은 옷,
한 짝 신발, 그리고 이것도 있었구나. 작은 목걸이.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흐릿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수. 아. 할머니는 한참을 그 목걸이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할인아. 할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10년간 숨겨왔던 진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참마 기억을 건드리는 건 누구인가.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 목걸이를 꺼내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해변에서 혼자 울고 있던 아이. 목에 걸려 있던 이 목걸이. 그리고 자신이 한 선택. 여보, 아직도 안 자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잠이 안 와요. 당신, 이거 봐요. 할머니가 목걸이를 내밀었다. 할아버지가 그것을 받아 들고 이름표를 읽었다. 수아. 이게 그날 할인이 목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난 그냥 숨겨버렸어요. 왜? 무서웠어요. 이 아이의 진짜 가족이 나타날까봐.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까봐.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젠 말해야 해요. 그 부모에게. 그리고 할인이에게. 할인이가 날 용서할까요? 모르겠소. 하지만 계속 숨길 순 없어요. 사건 1 목걸이의 진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할인을 불렀다. 할인아,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상자를 꺼내 할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내가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입고 있던 옷들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다. 이것도. 할인이 목걸이를 받아들었다. 이름표를 읽었다. 수아. 이게 제 목에 걸려 있었다고요? 응. 그날 할머니가 너를 발견했을 때. 근데 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이걸 숨겼어. 경찰에게도 말 안 하고. 미안해, 할인아. 할머니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할인은 목걸이를 꽉 쥐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너를 잃고 싶지 않았어. 할머니는 자식이 없었고 너는 너무 소중했어. 그래서. 그럼 저는 진짜 수아인 거네요. 그분들의 딸. 할머니가 할인을 꼭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건 2 엄마의 자장가. 할인은 목걸이를 들고 카페로 갔다. 현주와 민수가 놀라며 반겼다. 할인아? 이거 제 거 맞나요? 현주가 목걸이를 보자마자 손이 떨렸다. 이건 내가 수아 7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야. 어디서 찾았니? 할머니가 간직하고 계셨어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 목에 걸려 있었대요. 민수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다. 이게 10년 만에. 수아야, 이제 믿어지니? 내가 우리 딸이라는 게. 할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목걸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그 자장가 다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현주가 눈물을 닦고 노래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엄마 품에 안겨서 편히 자거라. 할인의 눈이 감겼다.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다. 따뜻한 품, 부드러운 목소리, 안전한 느낌. 엄마. 할인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다. 현주가 숨을 멈췄다. 지금 뭐라고 했니? 할인이 눈을 떴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다. 저도 모르게. 괜찮아. 천천히.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야. 사건 3, 옛집 방문. 며칠 후, 할인은 결심했다. 서울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살았다는 그 집. 민수가 놀라며 물었다. 정말 괜찮겠니? 네.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제 기억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 현주가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래, 같이 가자. 할머니도 함께 가기로 했다. 네 사람은 서울로 향했다.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긴장되니? 네. 떨려요.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어. 서울. 할인이 살았던 집 앞. 10년 전 그대로였다. 현주가 문을 열었다. 들어와. 할인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부엌, 복도. 낯선 듯 익숙한 공간. 이 집이 제 집이었나요? 응. 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 할인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한 방 앞에서 멈췄다. 이 방, 내 방이야. 그대로 두었어. 문을 열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책상, 인형들. 할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 방,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현주가 다가왔다. 정말 뭐가 기억나니? 저기, 저 창문 옆에서 누군가랑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 거기서 매일 그림 그렸지. 너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어. 할인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이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쳤다. 어린아이의 그림들. 그리고 삐뚤삐뚤한 글씨. 수아, 7살. 엄마 그림. 할인이 그 글씨를 만졌다. 눈물이 떨어졌다. 이게 제가 쓴 거예요? 응. 내 필체야. 왜 기억이 안 나죠? 분명 제가 한 건데. 현주가 할인을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돌아올 거야. 사건 4 놀이공원의 악몽. 그날 밤, 할인은 서울 집에서 잤다. 자신의 옛 방에서. 그리고 꿈을 꾸었다. 놀이공원. 시끄러운 소리. 많은 사람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놓였다. 주위를 둘러보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 무섭다. 울음이 터진다. 엄마. 누군가 다가온다. 낯선 남자. 손을 내민다. 엄마 찾아줄게. 이리 와. 따라간다. 계속 걷는다. 놀이공원을 벗어난다. 차에 탄다. 무섭다. 도망가고 싶다. 차가 멈춘다. 바다다.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한다. 가만히 있어. 겁이 난다. 차에서 뛰쳐나간다. 계속 달린다. 바닷가, 파도 소리. 너무 무섭다. 그리고 기억이 끊긴다. 엄마. 할인이 비명을 지르며 깼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현주가 뛰어들어왔다. 할인아, 괜찮아? 할인이 숨을 헐떡이며 현주를 껴안았다. 꿈을 꿨어요. 놀이공원에서. 손을 놓쳤고, 낯선 남자가 저를 데려갔고, 현주가 놀라며 물었다. 기억이 돌아온 거니? 잘 모르겠어요. 꿈인지 기억인지. 근데 너무 생생했어요. 민수도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할인이가 그날을 꿈꿨어요. 민수가 할인 옆에 앉았다. 할인아, 그 남자. 얼굴 기억나니? 아니요. 흐릿해요. 근데 목소리는 무섭고 거칠었어요. 혹시 그 다음은 어떻게 바다까지 갔는지. 할인이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바닷가에 혼자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었고. 현주가 할인을 꽉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내 손을 더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엄마. 할인이 또 무의식 중에 엄마라고 불렀다. 이번엔 더 자연스럽게. 사건 5 양부모의 두려움. 다음 날 할머니는 현주와 단둘이 얘기했다. 할인이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두려워요. 두렵다고요? 할인이가 완전히 기억을 되찾으면 우릴 떠날까 봐요. 현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10년을 키웠어요. 아프면 밤새 간호하고, 학교 가면 걱정하고, 밥 먹는 거 보면 행복하고. 그 아이는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근데 이제 진짜 엄마가 나타났잖아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주도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도 힘들어요. 1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찾으니까 우리 딸이 아닌 것 같아요. 낯선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둘 다 할인이를 사랑하는데 할인이는 누굴 선택해야 하나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사건 6아이의 괴로움. 할인은 혼자 공원을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나는 수아일까, 할인일까, 두 사람 다일까, 아니면 둘 다 아닐까. 벤치에 앉았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였다. 혼자 생각 중이구나. 할아버지, 많이 힘들지? 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할아버지가 할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너, 지금 행복하니? 할인이 멈췄다.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왜? 다들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전 그 사랑 때문에 아파요. 현주 엄마도 할머니도 다들 날 붙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전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내 짐이 된 거구나. 네. 할이나 할아버지가 해줄 말이 있어. 넌 누구의 것도 아니야. 넌 내 거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누굴 선택하든 누군가는 슬퍼하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그건 어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할인이 울었다. 왜 저 때문에 다들 아파해요? 할아버지가 할인을 꼭 안았다. 미안하구나. 어른들이 미안해. 사건 7 꿈속의 실루엣. 그날 밤, 할인은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엔 다른 꿈이었다. 따뜻한 방. 분홍색 불빛. 누군가 옆에 앉아 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목소리가 들린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자장가. 너무 편안하다. 그 사람의 손이 머리를 쓰다듬는다. 따뜻하다. 안전하다. 사랑받는 느낌. 엄마. 사랑해. 어린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엄마도 사랑해. 우리 수아. 그 실루엣이 미소 짓는다. 얼굴은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그 미소는 느껴진다. 엄마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절대 잊지 마. 응.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할인이 눈을 떴다. 새벽이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뭔가 따뜻한 눈물이었다. 엄마. 할인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갔다. 현주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할인의 방 앞을 지키듯이. 할인은 현주 옆에 조용히 앉았다. 현주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했다. 꿈속의 그 온기와 닮아 있었다. 이 손. 알아요. 할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현주가 잠결에 할인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놓지 않을게. 절대. 현주가 잠꼬대를 했다. 할인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기억 못해서. 사건 8 기억의 조각. 다음 날 아침, 내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할인을 쳐다봤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현주 엄마가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 현주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이 손의 온기. 기억나요.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이 따뜻함. 할인이 현주의 손을 잡았다. 완전히 기억나진 않아요. 얼굴도 아직 흐릿하고, 목소리도 확실하진 않고. 근데, 이 느낌만큼은 확실해요. 이게 엄마의 손이라는 거. 현주가 눈물을 터뜨렸다. 수아야. 할인도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오래 걸려서.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민수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함께 울었다. 10년 만에 엄마와 딸이 진짜로 만났다.
기억이 아니라 감정으로. 잠시 후 할인이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응, 할인아. 저 할머니도 사랑해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할인을 안았다. 나도 알아. 나도 사랑해. 근데 전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전 수아이기도 하고 할인이기도 해요. 두 이름 모두 제 이름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니? 할인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수아였던 저도, 할인이었던 저도, 그리고 두 가족 모두와 현주가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우리 천천히 하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구나. 그날 오후, 할인은 혼자 서울집 옥상에 올라갔다. 하늘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다. 수아. 이름을 불러봤다.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수아야, 넌 어디 있었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 여기 있어. 스스로 대답했다. 그리고 웃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주였다. 혼자 뭐해? 그냥 생각 중이었어요. 현주가 할인 옆에 섰다. 뭐 생각? 엄마. 아니, 현주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편한 대로. 할인이 현주를 쳐다봤다. 엄마는 10년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저를 찾으면서. 현주가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버틴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내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그 믿음 하나로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근데 현주가 할인을 안았다.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럼 된 거야. 할인이 엄마 품에 안겨 말했다. 엄마, 저 천천히 기억할게요. 약속해요. 응, 천천히. 우린 시간 많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바람이 불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그리고 할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천천히 기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사막 사라진 10년의 조각들. 일주일이 지났다. 할인은 서울과 속초를 오가며 두 가정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학교는 잠시 휴학했다. 지금은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현주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다. 실종아동센터에 가보고 싶어요. 그날의 기록이 혹시 남아있을까 해서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당시 기록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같이 가자. 사건 1센터의 기록. 실종아동센터. 김미영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박수아 양 사건. 2015년 5월 3일. 여기 있네요. 파일을 펼쳤다.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수색 기록들이 빼곡했다. 당시의 목격자가 한 분 계셨어요. 놀이공원 근처 주차장에서 우는 아이를 본 분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한 남성이 아이 손을 잡고 차로 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아이가 울면서 저항하는 것 같았다고. 할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몽타주도 작성했어요. 여기. 김미영이 오래된 몽타주를 꺼냈다. 40대 중반의 남자. 거친 인상. 할인이 그걸 보자 온몸이 떨렸다. 이 사람, 꿈에서 본 것 같아요. 현주가 할인을 안았다. 괜찮아, 천천히. 당시에 이 사람을 찾았나요? 김미영이 고개를 저었다. 못 찾았어요. 차량 번호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고, CCTV도 각도가 안 좋아서. 그럼 이 사람은 지금도? 네.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우리 딸을 바다까지 데려간 건가요? 추측일 뿐이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미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강원도 해안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이 몇 건 더 있었어요. 아이들을 유인해서 데려가는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아 양의 경우는 중간에 도망친 것 같아요.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차에서 도망쳤어요. 기억나요.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사건 이 당시 구조자의 증언. 김미영이 말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당시 속초 해변에서 수아 양을 처음 발견하신 분. 할머니 할아버지 말고 그 전에 신고한 분이요. 누구세요? 어부셨어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아직 속초에 사세요. 연락해 볼까요? 네, 꼭요. 다음 날, 내 사람은 속초의 작은 선착장에 갔다. 70대 노인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선생님이시죠? 그렇소. 센터에서 연락받았소. 저희가 당시 구조하신 아이의 가족입니다. 노인이 할인을 쳐다봤다. 아, 그 아이가 이렇게 컸구만. 10년이면. 그렇지. 당시 상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새벽이었소. 그날따라 일찍 나왔는데 방파제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더군. 가보니 꼬마 하나가 젖은 옷 입고 덜덜 떨면서 울고 있었소. 말은 안 했나요? 한마디도 안 했소. 이름을 물어도 엄마가 어딨냐고 물어도 그냥 울기만 했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소. 다른 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있소. 그 아이 손에 뭔가 꽉 쥐고 있었소. 뭐요? 작은 천 조각. 곰 인형 옷 같은 거.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더군. 할인이 가방에서 그 천 조각을 꺼냈다. 이거요? 오, 맞소. 그거요. 아직 가지고 있었구만. 할인이 천 조각을 쥐며 말했다. 이게 제가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거였네요. 현주가 눈물을 흘렸다. 꼬모,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인형. 사건 3옛 놀이공원 방문. 일주일 후 할인이 말했다. 그 놀이공원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사라진 곳.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겠니? 힘들 수도 있어. 가봐야 해요. 그래야 완전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놀이공원.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다.
회전 목마, 풍선 가게, 사람들로 붐비는 광장. 하리는 천천히 걸었다. 현주와 민수가 양옆을 지켰다. 여기가 그 장소인가요? 응, 여기. 이 광장에서 내 손을 놓쳤어. 하린이 주변을 둘러봤다. 갑자기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엄마, 저기 회전 목마. 어린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 수아야, 손 꽉 잡고 있어.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손이 놓였다. 주변이 갑자기 낯설어졌다. 무서웠다. 엄마, 엄마. 사람들 사이를 헤맸다. 울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엄마 찾아. 아저씨가 찾아줄게. 낯선 남자. 손을 잡았다. 이상했다. 이 사람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엄마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응, 엄마가 저쪽에 있대. 하지만 방향이 이상했다. 놀이공원을 벗어났다. 주차장. 차. 저 엄마 아닌 것 같은데. 조용히 해. 거친 목소리. 무서웠다. 울었다. 차에 태워졌다. 하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현주가 하린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 손을 계속 찾았어요. 근데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수도 함께 안았다. 이제 됐어. 넌 안전해. 우리가 지킬게. 사건사 아빠의 고백. 그날 밤 민수는 혼자 발코니에 서 있었다. 하린이 다가왔다. 아빠, 잠 안 자요? 민수가 놀라 돌아봤다. 하린아, 너도 잠 안 와? 네. 생각이 많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린아. 아니,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왜요? 그날, 아빠가 화장실만 안 갔어도 내 엄마 곁에 있었으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10년 동안 아빠는 그 생각만 했어. 내가 그때 함께 있었다면, 내가 내 손을 잡고 있었다면. 아빠는 아빠 자격이 없어. 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 하린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아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기억해요. 그날 아빠가 화장실 가기 전에 절 어깨에 태워주셨잖아요.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민수가 놀라서 하린을 쳐다봤다. 기억하니? 네. 아빠 어깨 위에서 본 세상이 너무 높고 신기했어요. 아빠는 항상 절 높이 들어 올려주셨어요. 제가 세상을 볼 수 있게. 민수가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아빠가 절 사랑한 거 알아요. 10년 전에도 지금도 그걸로 충분해요. 민수가 하린을 꼭 안았다. 고마워. 이렇게 돌아와 줘서. 저야말로. 저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마워요. 사건 오할머니의 편지. 다음 날 속초 집으로 돌아온 하린은 자신의 방 책상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우리 할인이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참 어렵구나. 할머니는 글을 잘 못 써서 하고 싶은 말을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할인아, 너를 처음 본 날을 할머니는 절대 잊을 수 없어. 바닷가에서 혼자 울고 있던 작은 내가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할아버지와 나는 자식이 없었단다. 평생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안 됐지.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 그런데 내가 왔어. 마치 하늘이 보내준 것처럼. 10년. 참 빨리 지나갔구나. 너를 키우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아플 때 걱정했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었고, 내가 잘할 때마다 뿌듯했어. 근데 이제 진짜 부모님이 나타났구나. 할머니는 사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그래도 할머니는 욕심을 부렸어. 너를 놓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너를 사랑한다는 건 너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라는 걸. 할인아, 아니 수아야. 내가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어떤 가족을 선택하든 할머니는 응원할게. 그리고 할머니가 준 사랑만큼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내가 보고 싶을 때, 힘들 때 언제든 와. 할머니가 해줄게.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사랑한다. 우리 할인이. 아니, 우리 수아. 할머니가. 할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방을 나가 할머니를 찾았다. 사건 6 두 가족의 대화. 저녁 두 가정이 함께 식탁에 앉았다. 서울에서 온 현주와 민수, 속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할인. 할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 모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할인을 쳐다봤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할인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전 수아예요. 그건 확실해요. 엄마 아빠의 딸이고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예요. 근데 전 동시에 할인이기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워준 손녀예요. 이 10년도 제 인생이에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할인이 모두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를 두 가족의 아이로 받아주실 수 있나요? 수아이기도 하고 할인이기도 한 그런 아이로요.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인아, 넌 우리를 선택 안 해도 돼. 진짜 부모님이. 현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할머니야말로 진짜 부모세요. 우리가 못 해준 10년을 할머니가 채워주셨잖아요. 하지만 부탁드려요. 우리 함께 이 아이를 키워요. 두 가정이.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혈연으로 묶인 가족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에요. 둘 다 진짜예요. 할아버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네 명의 어른이 손을 맞잡았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할인을 함께 안았다. 사건 칠수와 방의 변화. 일주일 후 서울집. 할인은
자신의 옛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현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뭐해? 방 정리해요. 제가 다시 쓸 거니까. 정말 여기서 살 거야? 네. 평일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주말엔 속초에 갈래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현주가 미소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할인이 오래된 인형들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근데 엄마. 응. 꼬모는 어디 있어요? 제가 가지고 다니던 곰 인형. 현주가 잠시 멈췄다. 그건 못 찾았어. 너랑 함께 사라졌으니까. 그렇구나. 할인이 천 조각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것만 남았네. 그때 민수가 방에 들어왔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 수아야, 이거. 작은 박스였다. 할인이 받아 열었다. 안에는 새곰 인형이 있었다. 꼬모와 똑같이 생긴. 아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 예전 사진 보고 할인이 인형을 꺼내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민수가 웃으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새 꼬모와 함께. 할인이 천 조각을 인형에 묶었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했다. 이제 완벽해요. 사건 8 마지막 조각. 그날 밤 할인은 침대에 누워 인형을 안고 있었다. 현주가 들어와 옆에 앉았다. 자장가 불러줄까? 네. 좋아요. 현주가 노래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엄마 품에 안겨서 편히 자거라. 할인의 눈이 스르르 감겼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돌아왔다. 놀이공원. 엄마의 손. 따뜻한 햇살. 아빠의 어깨. 회전 목마. 풍선. 웃음.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수아야. 그날의 행복. 그날의 안전함. 그날의 사랑. 할인이 눈을 떴다. 현주를 쳐다봤다. 엄마, 다 기억났어요. 정말. 네. 엄마 얼굴도, 목소리도, 그날의 햇살도. 다요. 현주가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엄마, 저 돌아왔어요. 진짜로.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10년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할인은 엄마 품에 안겨 잠들었다.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민수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10년. 정말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된 것이다. 진짜 가족으로. 오막 다시 부르는 이름. 3개월이 흘렀다. 봄이 깊어지고 여름이 다가왔다. 할인은 서울의 학교로 복학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친구들은 금방 다시 받아들여 주었다. 할인아, 오늘 방과 후에 카페 갈래? 미안, 오늘은 병원 가야 해. 또, 어디 아파? 아니야. 상담 받는 거야. 사건 1 심리 상담. 할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상담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반겼다. 안녕, 할인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선생님. 상담사 이지은이 미소 지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밝아졌네. 좋은 일 있었어? 네. 할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며칠 같이 있었어요. 어땠어?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엄마랑 할머니가 같이 계시니까. 근데 둘이 같이 저녁 준비하시고 제 얘기하시면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할인이 미소 지었다.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거 참 좋은 신호야. 내가 두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응. 가끔은 여전히 무서워요. 그 남자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저를 차에 태웠던. 이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 그런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내가 이미 많이 좋아졌잖아. 정말요? 응. 처음 왔을 때는 그 얘기조차 꺼내기 힘들어 했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게 회복이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해요, 선생님. 사건 이 학교에서의 발표. 일주일 후 학교 국어 시간.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었다. 다음 주까지 나의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오세요. 할인은 잠시 멈췄다. 나의 가족. 어떤 가족을 말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 고민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두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다. 한쪽은 서울의 엄마 아빠, 다른 한쪽은 속초의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내 가족이야. 할인은 발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발표 날. 할인이 교단에 섰다. 저는 특별한 가족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귀 기울였다. 저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를 낳아주신 가족, 다른 하나는 저를 키워주신 가족입니다. 할인이 사진을 보여주었다. 10년 전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도 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몇 달 전 제 진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할인이 미소 지었다. 둘 다 진짜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도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도 모두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두 배로 사랑받으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선생님도 눈물을 닦았다. 사건 3 할아버지의 건강. 그날 저녁 속초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였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할인아. 할아버지가.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계셔. 할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갈게요. 현주가 급히 차키를 집었다. 가자. 빨리. 속초 병원. 중환자실 앞. 할머니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다. 할인이 달려갔다. 할머니. 할인아. 할아버지는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심근경색이래.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셔서.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손녀입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많이 약해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할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면회할 수 있나요? 네,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중환자실.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다. 할인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눈을 떴다. 할인이 왔구나. 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건강하셔야죠. 할아버지가 작게 웃었다. 할아버지가 이제 늙었나 보구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할인아. 네. 할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뭐든지요. 할아버지가 할인의 손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만나서, 너를 키우면서. 할아버지,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할아버지 인생이 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뻤고, 밥 먹는 게 행복했고, 내가 학교 갔다 오는 거 기다리는 게 즐거웠어.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도 제게 그래요. 할아버지가 절 구해 주셨어요. 아니야. 내가 할아버지를 구해줬지. 할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제 넌 진짜 가족을 찾았잖아. 할아버지는 이제 안심이야. 할아버지도 제 진짜 가족이에요. 알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할인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사건사 두 가족의 협력. 할아버지는 한 달 동안 입원했다. 그 기간 동안 현주와 민수는 매주 속초에 내려와 도왔다. 병원비도 나누어 부담했다.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할머니가 미안해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할인이의 가족이잖아요. 어느 날, 4명의 어른이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할인은 학교에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서울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근처로요.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건 할아버지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할인이도 걱정할 거예요. 가까이 계시면 우리가 돌볼 수 있고 할인이도 자주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우리가 서울에 가면 부담되시지 않겠소? 현주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인이한테 두 가족 모두 필요하니까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건 5 새로운 시작. 2달 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서울로 이사했다. 현주와 민수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이사 첫날 할인이 할머니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짐 정리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했어. 내 방도 만들었어. 제 방이요? 응. 주말에 여기서 자고 싶을 때 쓰라고. 방을 보니 속초 집에 있던 할인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책상, 책들, 인형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할아버지가 부엌에서 나왔다. 할인아, 저녁 먹고 갈래? 할아버지가 된장찌개 끓였어. 정말요? 할아버지, 요리 오랜만이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사건 6 졸업식 준비.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하리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졸업식 날 하린이 고민했다. 엄마, 졸업식에 누가 오면 좋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다 가야지. 다요? 응.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그래도 돼요? 현주가 할인을 안으며 말했다. 넌 두 가족이 있잖아. 당연히 다 가야지. 졸업식 날. 강당 객석에 4명이 나란히 앉았다. 현주, 민수, 할머니, 할아버지. 저기 우리 할인이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다. 무대 위 할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졸업장을 받고 내려오는 할인. 4사람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할인이 달려와 4사람을 한꺼번에 안았다. 모두 와주셔서 감사해요. 축하한다, 우리 딸. 축하해, 우리 손녀. 사진을 찍었다. 5사람이 함께. 할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2 쌍의 부부가 섰다. 한 가족처럼. 사건 칠수아라는 이름. 졸업 후 할인은 법원에 갔다. 현주와 민수가 함께였다. 정말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판사 앞에 섰다. 박수아 양, 개명 신청을 하셨다고요? 아니요, 정확히는 개명이 아니라 병기 신청이에요. 병기요? 네. 박수아와 최할인, 2 이름을 모두 쓰고 싶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수아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진 이름이고, 할인은 제가 10년 동안 살아온 이름이에요. 둘 다 제 정체성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하나의 이름만. 할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예명이라도 좋아요. 아니면 중간 이름이라도요. 저는 2 이름 모두를 잃고 싶지 않아요. 판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적 이름은 박수아로 하되 할인을 예명으로 등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을 나오며 현주가 물었다. 이제 뭐라고 부르면 될까? 할인이, 아니, 수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요. 기분에 따라. 그게 무슨. 집에서는 수아,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할인. 아니면 그냥 둘 다 섞어서. 저는 상관없어요. 민수가 웃었다. 우리 딸 참 특별하다. 당연하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한 특별한 사람이니까요. 사건 8 마지막 밤. 대학 입학을 앞둔 어느 봄밤. 수아는 자신의 방에 2 가족을 모두 초대했다. 왜 다들 부른 거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5사람이 좁은 방에 둘러앉았다. 수아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2 권의 앨범이었다. 이거 만들었어요. 한 권은 수아의 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펼치자 어린 수아의 사진들이 나왔다. 돌잔치, 유치원, 가족여행, 10년 전까지의 기억들. 다른 한 권은 할인의 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속초에서의 사진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1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앨범을 시작하려고요. 수아가 새 앨범을 꺼냈다.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의 시간 수아, 할인, 그리고 앞으로는 5이서 채워갈 거예요. 함께. 현주가 눈물을 흘렸다. 수아야.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해서 우는 거죠.
응. 너무 행복해서. 할머니도 눈물을 닦았다. 우리 할인이. 아니, 수아. 아니.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우리 아이라고 하세요. 둘 다 맞으니까. 할아버지가 수아를 안았다. 그래. 우리 아이. 민수도 함께 안았다. 5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껴안았다. 사건 구 엄마의 자장가, 그리고 대답.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수아는 침대에 누웠다. 현주가 옆에 앉았다. 오늘 피곤했지? 아니요. 행복했어요. 자장가 불러줄까? 네. 엄마가 부르는 거 들으면 항상 편하네요. 현주가 노래를 불렀다. 잘 자라 우리 아가, 꿈나라로 가거라. 엄마 품에 안겨서 편히 자거라. 수아의 눈이 감겼다. 현주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수아야, 다시 불러줄게. 그 이름. 수아가 눈을 살짝 뜨고 웃었다. 응. 나 여기 있어, 엄마.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아야. 응, 엄마. 우리 딸.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랑 할머니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엄마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 넌 엄마의 전부니까. 저도요, 엄마. 엄마는 제 전부예요. 할머니도, 아빠도, 할아버지도. 모두요. 현주가 수아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수아. 사랑해. 사랑해요, 엄마.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수아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손에는 꼬모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목에는 그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민수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10년. 정말 긴 여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더 큰 가족, 더 깊은 사랑,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민수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돌아와 줘서 고마워, 수아야. 우리 딸. 1년 후. 대학교 캠퍼스. 수아가 친구들과 걷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 왜요? 수아야, 오늘 저녁에 집에 올 거지? 네, 왜요? 할머니가 갈비찜 하신대. 내가 좋아하는 거. 와, 정말요. 갈게요. 아빠가 데리러 갈게.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친구가 물었다. 가족 모임 있어? 응. 우리 집은 맨날 가족 모임이야. 부럽다. 가족들이랑 사이 좋네. 수아가 웃었다. 응. 나는 정말 운이 좋아. 저녁. 식탁에 5사람이 둘러앉았다. 할머니의 갈비찜, 엄마의 잡채, 아빠가 사온 과일들. 자, 다들 먹어.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다. 학교 얘기, 동네 얘기, 뉴스 얘기. 평범하지만 특별한 시간. 식사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말했다. 수아야, 내일 할아버지랑 산책할래? 좋아요. 할머니가 덧붙였다. 그럼 할머니는 점심 도시락 싸줄게. 엄마도 말했다. 다음 주 주말엔 우리 가족 여행 가자. 다 같이. 어디로요? 내가 고르렴.
어디든. 주아가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속초요. 제가 처음 할머니를 만난 그 바닷가. 모두가 웃었다. 좋아. 그럼 속초로 가자. 그날 밤 수아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웃고 이야기했다. 1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괜찮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받았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다른 가족과. 이제 나는 두 개의 과거를 가진 사람이다. 수아로 살았던 7년, 할인으로 살았던 10년.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시간.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2번 사랑받았고, 2번 가족을 만났고, 2번 삶을 살았다. 엄마가 말했다. 내가 돌아와 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감사해야 할 사람은 나다. 포기하지 않고 찾아준 엄마, 아빠. 사랑으로 품어준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저녁 식탁에서 엄마가 또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나는 자연스럽게 따라 불렀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수아로도, 할인으로도, 그리고 완전한 나로. 몇 달 후, 그 바닷가, 5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여기가 내가 할인이를 처음 만난 곳이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꿈만 같아. 하늘이 보내준 선물 같았어. 현주가 수아의 손을 잡았다. 그 선물. 우리가 10년 만에 다시 받았네. 민수가 말했다. 아니야. 우리 모두가 선물을 받은 거야. 수아뿐만 아니라 서로를. 수아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10년 전 여기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가 모든 걸 잃었죠. 이름도, 기억도, 가족도. 하지만 수아가 뒤돌아 내 사람을 쳐다봤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큰 사랑을 배우는. 현주가 수아를 안았다. 할머니도, 민수도, 할아버지도 함께 안았다. 5 사람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껴안았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다른 가족이었다. 아이를 데리고 바다를 구경하고 있었다. 수아가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아이는 절대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부모가 꽉 잡고 있으니까. 사랑으로. 현주가 수아를 더 꽉 안았다. 맞아. 이제 우리도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5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서로를 안고 바다를 보며 침묵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그때 수아가 작게 말했다. 엄마,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제 이름. 현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어떤 이름? 둘 다요. 현주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아야. 할인아. 수아가 대답했다. 응. 나 여기 있어. 엄마. 10년의 상처가 그 한마디로 완전히 아물었다. 아니, 상처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가 되어 남았지만 그 흉터는 이제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흉터는 증거가 되었다. 살아남았다는 증거.
사랑. 받았다는 증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증거. 5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바닷가를 따라 석양을 향해 그들의 뒤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5개의 그림자가 하나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파도는 계속 밀려왔다. 밀려가고 밀려오고 끝없이 산처럼, 사랑처럼, 가족처럼 어떤 상실은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하지만 사랑은 그 상실보다 강하다. 10년이라는 시간, 잃어버린 딸을 찾기까지 걸린 시간.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찾는데 걸린 시간이 아니었다.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서로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기로 했다는 것. 박수아, 최아린. 2 이름을 가진 한 소녀의 이야기.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았고, 상처받았지만 치유되었고, 헤어졌지만 다시 만났고, 혼자였지만 이제 함께인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것은 시작이다.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시간의 시작.